현재 우리는 원한다면 지구상 어디든 갈 수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바로 비행기가 있기 때문인데요. 바다를 건너지 못하는 자동차나 육지를 건너지 못하는 배와 달리 비행기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이 뻥뻥 뚫린 하늘을 날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를 목적지까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데려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행기들의 비행 경로와 상황을 보여주는 항공기 실시간 위치 정보를 살펴보면 정말 수많은 비행기들이 빈틈없이 지구의 하늘을 날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지도를 자세히 보다 보면 아주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바로 이곳을 보면 이 지도에서 유일하게 이곳 위에서는 비행기가 날지 않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곳은 바로 티베트 고원의 상공입니다. 아니, 요즘같이 전 세계가 하늘길로 촘촘히 연결된 세상에서 왜 유일하게 이곳만 비행기가 날지 않는 건지 저와 함께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방금 살펴본 비행 추적 지도를 보면요, 티베트 고원 위에 비행기가 전혀 다니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비행기가 아예 지나가지 않는 건 아니에요. 이 티베트 고원에도 라싸 공가 공항이 존재하거든요. 가까운 공항으로는 중국의 시닝 샤오차바오 공항도 있어요. 다만 비행 추적 지도에도 잡히지 않을 정도로 이 지역의 하늘을 나는 비행기의 수가 극히 적고 모든 항공사들이 이 지역을 어떻게든 피해가려고 할 정도로 매우 꺼려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모두들 이 지역의 하늘을 날기를 꺼려할까요? 전문가들은 항공사들이 이 지역을 피하는 이유로 여러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먼저 살펴볼 건 티베트 고원의 높은 고도입니다. 이 티베트 고원은 세계의 지붕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이 별명만큼이나 엄청난 고도를 자랑합니다. 티베트 고원의 평균 고도는 무려 해발 4,500m예요. 이 4,500m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인 한라산이 약 해발 2,000m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티베트 고원은 그 한라산보다도 2배 이상 높은 지역인 셈이에요. 와, 한라산 정상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티베트 고원을 올라가려면 그 2배를 더 올라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숨이 차시죠? 이렇게 숨도 차고 높은 지대에 있어 산소도 부족하다 보니 이 고원의 산간 지역에는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티베트 고원의 근방에는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았을 법한 산인 해발 8,848m의 에베레스트와 해발 8,610m의 K2까지 존재할 정도예요. 그런데 보통 머나먼 국가로 떠나는 장거리 비행이 아닌 이상 우리나라의 경우 근거리나 중거리 비행 시에는 비행 고도가 약 해발 4,000m에서 8,000m 사이라고 해요. 이 정도면 티베트 고원과 같은 높이에서 날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요. 그러다 보니 항공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높은 고도의 지역을 지난다는 것이 많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죠. 또한 이러한 티베트 고원의 높은 고도는 비행기들로 하여금 이 지역에 접근할 수 없게 만드는 또 다른 조건을 형성하게 되는데 바로 최악의 기상 조건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다 보면 가장 무서운 순간이 언제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난기류로 인해 기체가 마구 흔들리고 떨리는 순간이죠. 평소 비행에 대한 공포증이 전혀 없던 사람도 심한 난기류를 만나게 되면 혹시나 추락하지는 않을까 점점 불안해지기까지 하는데요. 특히 이 티베트 고원은 안 그래도 높은 지대라서 비행에 위험한 지역인데 갑자기 위에서 아래로 불어오는 강력한 바람인 다운버스트가 최대 시속 150km의 속도로 비행기를 덮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러한 갑작스럽고 강력한 바람이 날고 있는 비행기를 흔들게 되면 이곳을 운항하던 비행기들은 정말 통제가 불가능한 큰 사고를 당할 수도 있죠. 이렇듯 티베트 고원과 같은 높은 지형에서는 이러한 난기류가 위아래, 즉 수직으로 불어오는데 우리는 이렇게 수직으로 불어오는 난기류를 업드래프트, 다운드래프트라고도 부르죠. 단순하게 바람이 위로 불면 업드래프트, 아래로 불면 다운드래프트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티베트 고원의 상공을 날게 되면 이렇게 바람이 위아래로 강하게 불며 비행기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영상을 보시면 수직 방향의 이 난기류가 비행기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보기만 해도 멀미가 절로 나오지 않으신가요? 만약 우리가 저 비행기 안에 타고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너무 두렵고 아찔한데요. 실제로 과거의 이 티베트 고원의 높은 고도와 거센 난기류로 인한 피해가 컸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20세기 중반 세계 2차 대전 당시 독일, 일본과 전쟁을 치르던 연합군은 아시아에서 한창 일본과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던 중국으로 전쟁 물자를 공급해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연합군은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인도 동부에서부터 중간에 있는 일본 점령 지역을 피해 중국 쿤민 지역까지 이 티베트 고원을 지나는 경로를 통해 전쟁 물자를 옮기기로 합니다. 그렇게 연합군은 수많은 전쟁 물자와 사람들을 실은 비행기들을 중국으로 출발시키게 되었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자를 잔뜩 실은 비행기들이 티베트 고원을 지날 때 극심한 난기류를 만나 실종되고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기 시작한 건데요. 게다가 당시 기술로는 이곳의 기상 상황을 예측하기가 무척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위급할 때 이 지역에 급하게 착륙할 수 있는 공항 또한 아직 지어지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극심한 난기류를 만난 비행기들은
이들은 급하게 피신할 장소조차 없는 상태에서 속수무책으로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물자 공급을 차단하려는 일본군들의 공격까지 이어지면서 비행선들의 피해가 점점 늘어만 갔죠. 당시 이 물자 운반 프로젝트가 시행되는 42개월의 기간 동안에 무려 총 594대의 비행기와 1659명의 사람들이 이 티베트 고원에서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전투를 하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 그저 바람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억울할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나 최근에는 많은 사건 사고를 겪으며 항공 시스템과 기술이 크게 발달해 왔어요. 그리고 이러한 기술의 발달로 인해 비행기가 순항할 수 있는 최대 높이 또한 90년대 중반 6,000m에서 지금은 그의 2배인 12,000m까지 증가할 수 있었죠. 이제는 티베트 고원의 상공을 지나더라도 극심한 난기류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이 티베트 고원의 하늘을 지나기를 꺼려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비상상황 대처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 보면 비행기가 비행 중에 손상을 입고 비행기의 압력이 떨어지게 되는 등의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머리 위에서 산소 마스크가 툭 떨어지는 장면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는 높은 고도에서 낮은 기압으로 인해 기내에 산소가 부족해지는 상황에 대비해서 승객들에게 산소를 공급해주기 위함입니다. 이 장치는 승객들이 약 20분 정도 버틸 수 있는 만큼의 산소만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비행기는 이러한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단 20분 안에 호흡이 원활하게 가능해지는 고도 3000m까지 고도를 낮추어야만 승객들이 원활하게 호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 이 티베트 고원 상공에서 위급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티베트 고원의 평균 고도는 4500m예요. 그 말인즉슨 만약 비행기가 고원 상공에서 위급 상황이 되면 아무리 빠르게 고도를 낮추더라도 승객들이 호흡이 가능한 높이인 3000m 아래로 내려가는 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게다가 자칫 비행 고도를 급하게 낮추었다가는 이 티베트 고원에 산재하는 높은 산들과의 충돌 위험도 존재하는 상황. 아무리 봐도 승객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이 고원에서 비상 상황이 되면 그냥 손 놓고 죽기만을 기다려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만약 비행 중에 비상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현재 가장 가까운 공항을 찾아서 비상 착륙이라도 해서 승객들 모두가 살게 될 가능성도 있죠. 하지만 이 티베트 고원 주변 공항의 위치를 보아하니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만약 티베트 고원 상공에서 위급 상황이 발생했다면 고원 근처에서 급히 착륙할 만한 공항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 근처에서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공항을 찾아보았더니 라싸, 카트만두, 청두, 지닝, 우름키, 알마티와 같은 공항들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공항들의 위치를 보시면 어떠신가요? 모두 짧게는 수백 킬로미터, 길게는 수천 킬로미터까지 떨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티베트 고원 상공을 지나다가 비상사태가 발생했다면 고도를 낮출 수도 없고 비상 착륙을 시도할 수 있는 공항조차 없다는 얘기예요. 정말 무서워서라도 이 고원을 지나고 싶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건 수요 부족 문제입니다. 아무리 이 고원 지역에 위험 요소들이 많다고 할지라도 이 지역을 드나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항공편에 대한 니즈가 넘쳐난다면 어떨까요? 돈을 벌고자 하는 항공사 입장에서는 발달된 기술을 바탕으로 어떻게든 비행편을 늘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분명 찾고자 하면 가장 위험이 적은 루트 또한 존재할 거거든요. 하지만 이 지역은 항공편을 늘리기에는 그 수요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 면적 대비 인구만 봐도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 티베트 고원의 면적은 자그마치 250만 제곱킬로미터예요. 면적만 따져보면 55만 제곱킬로미터인 프랑스보다도 약 5배나 더 크거든요. 그런데 이 넓은 땅에 단 1400만 명의 인구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즉 프랑스보다 면적은 5배나 넓어도 인구가 6700만 명인 프랑스에 비해서 인구수가 7배나 적은 셈이에요. 이렇듯 티베트 고원에 거주하는 인구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이 지역에 항공편에 대한 수요가 있을 리 만무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항공사들 입장에서는 항공편을 무리하게 늘릴 필요가 전혀 없었고 자연스럽게 이 지역을 오가는 항공기가 많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항공기들이 티베트의 상공을 운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요즘같이 항공기술이 발달한 세상에서 이럴 수도 있나 싶은 정도인데요.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항공사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선택이란 생각도 듭니다. 승객에게 더 안전한 루트가 있다면 조금 돌아가더라도 그 길로 가는 게 맞기 때문이죠. 앞으로도 이 티베트 고원에 대한 운항이 활성화되고 더 많은 이들이 안전하게 이곳을 방문하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